폭식 후에 급진급파 궁금하시죠? 그러면 급진급파뿐만 아니라 폭식 자체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과식 폭식을 하고 체중이 늘어서 단기간 다이어트 급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폭식으로 체중이 계획대로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늘 과식 폭식 후에 급진급파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법 말고 정말 급진급파에 도움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팁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 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고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신다면 급진급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폭식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속죄 운동 하지 않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급진급파를 위해서 공복에 1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오른 체중이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인드셋 자체가 다이어트 전체 무엇보다도 폭식을 하는 행동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폭식 후에 운동을 평소보다 더욱더 많이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먹은 칼로리를 모두 소모하겠다는 거죠. 운동으로는 먹은 칼로리를 모두 소모하기는 힘들고 무엇보다도 내가 먹은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먹은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먹고 후회하고 내가 먹었으니까 내일 운동 2시간 하자 라고 하면 나에게 벌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운동이 습관이 되기도 전에 운동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원래 운동을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하셔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할까 말까 한데 폭식했다고 그 다음날 1시간 반씩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폭식 후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죄, 보상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하지 말자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단식하지 않기입니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전날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 한 끼, 2끼 혹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단식이 적응이 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 더욱이 이렇게 끼니를 거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유는 전날 많이 먹고 갑자기 굶게 되면 몸은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음식을 에너지로 써야 할지 저장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굶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음식을 넣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힘이 더 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몸은 굶은 다음 먹는 음식들을 더욱더 저장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간헐적 단식을 하던 분들은 하던 대로 자신의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간헐적 단식 없이 식사를 하는 분들은 원래 자신의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주세요. 폭식을 했더라도 마치 그 다음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는 거죠. 단 조금 더 건강한 음식들로 구성하도록 신경만 써주세요. 예를 들면 식단에서 야채 구성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좋고요. 특히 저는 양배추찜이나 야채구이 등을 많이 먹고요. 볶음밥이나 찌개 등 이렇게 볶거나 튀기거나 간이 센 음식보다는 맑은 탕이나 데치거나 찐 음식들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한 속죄, 보상 운동 하지 않기와 두 번째 이 단식하지 않기 이 2가지는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몸에게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 폭식 후 다음날 강도 높은 운동으로 하루 이틀 후에 급발에 성공하거나 단식으로 올라간 체중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그냥 오늘은 마라탕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내일은 운동으로 그냥 다 날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내일 굶으면 돼. 그럼 다시 올라간 체중은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폭식의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돼요. 즉 속죄 운동과 무턱대고 하는 단식은 지금 당장 몇 번은 급발을 할 수도 있지만 폭식을 반복하게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운동도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굶지도 말아라,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거죠. 다음 3번째 후에 4번째, 5번째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얘기해 볼게요. 3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대부분 과식 폭식을 하는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250에서 500ml 정도 더 마신다고 생각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몸의 붓기가 정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상온의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주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단, 과일 주스, 탄산 등과 같은 당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꼭 피해주세요. 저는 평소에도 다양한 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그냥 물을 마시기 밍밍하다, 물을 잘 안 마시게 된다 하는 분들은 차를 마셔보세요. 물 대신 차를 마실 때는 상온의 물에 티백을 넣어놓고 마시면 강하게 우러나오지 않고 물에 약간의 차 맛이 나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 치팅데이가 나에게 맞는지 체크해주세요. 치팅데이도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치팅데이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죠. 주기적으로 치팅데이를 다이어트 기간에 넣어주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개념으로 한 끼 정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참다가 터지는 폭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의 경우 치팅데이라고 정해두고 과식과 폭식을 하고 그 후에 다시 급발을 하려고 하면서 폭식과 절식의 반복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식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굳이 치팅데이를 넣지 않고 식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팅데이가 과식과 폭식으로 연결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분이라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기에는 현재 내가 하는 식단 레벨이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직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매번 야식을 먹고 내가 어느 정도 양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부터 닭가슴살, 고구마 100g씩 먹을 경우엔 지금 하는 식단이 이분께는 단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아침, 저녁의 양을 조금만 줄여주고 점심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4분의 3인분 정도만 먹을 수 있어요. 혹은 아침은 원래 먹는 대로 먹고 점심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1인분만 먹고 저녁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내 식단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를 잘해서 판단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식단을 디벨롭 시켜주세요. 두 번째는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영양소가 치우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몸은 먹을 걸 넣어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단의 영양 구성이 밸런스 있게 짜여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마인드 컨트롤 하기인데요. 폭식을 하고 난 후에는 좌절감과 자괴감, 실패감, 우울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와요. 저도 다이어트 초반에 폭식이 반복되니까 이러는 내 자신 자체가 싫고 남들은 잘만 하는 다이어트를 나는 의지력이 없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자책을 계속했거든요. 사실 폭식과 과식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복되는 과식과 폭식,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하나의 서클로 연결되는 게 문제거든요. 과식과 폭식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생각하기 전에 왜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해주거나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왜 폭식을 하게 되는지 원인조차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모르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들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알면 두렵고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폭식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폭식을 했는지 음식을 먹기 전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저는 몇 가지 상황에서 폭식을 하곤 했는데요. 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활동을 무리해서 하면 몸의 기운이 쫙 빠지면서 음식이 엄청나게 당겼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 무조건 폭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내가 폭식을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체력이 소진될 것 같은 스케줄이 많은 날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집에 와서 바로 쉬거나 스케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면 스케줄을 줄여서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격탄을 맞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바로 영화를 보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들기는 했거든요. 아무리 영화를 보려고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내가 먹는 걸로 풀려던 습관이 있어서 영화를 보다가 나가서 음식을 엄청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그런 나를 정신 차리고 발견하게 되면 또 우울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던 것들이 다음에는 다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면서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폭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거 하면 폭식 한 번에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 두 개씩 내가 하기 쉬울 것 같은 것들로 먼저 시도하면서 5가지를 모두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폭식하는 횟수와 강도가 줄고 나중에는 눈 돌아가서 당시에는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먹는 이런 폭식에서 먹고 싶은 것을 내 의지대로 조금 더 먹는, 폭식이 아닌 조금 많이 먹는 날로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다이어트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다이어트 코치로 회원님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풀어볼게요. 다이어트가 무작정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제가 한 시행착오 없이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